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정 결핍을 극복하는 최고의 두 가지 방법, 어쩌면 유일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선생님은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이고, 애정을 또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듣거든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저와 긴밀한 얘기, 친밀도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애정 결핍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기 때부터 보통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손톱 물어뜯기 이거 많이 하잖아요.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애정 결핍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서 정말 심할 때 아기 때는 막 요가 자세로 막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발톱도 물어뜯었어요. 근데 발톱은 너무 물어뜯기가 힘들구나 이러면서 아기 때 그냥 손톱만 물어뜯자 해가지고 손톱을 물어뜯은 게 거의 손톱이 1cm도 안 됐을 거예요. 0.3cm? 괴물 손톱이었거든요. 손밑이 빨개질 정도로 피가 다 묻어있고 피를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을 정도로 애정 결핍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고 친구들 대할 때도 아기 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애정 결핍이 너무 심하면 인간관계 하기 되게 힘든 거 아실 거예요.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연인 관계까지 나아가서 결혼을 해서도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문제가 크게 생기죠. 자기가 바람이 나든지 계속 싸우게 된다든지 결국 그래서 이혼한다든지 애정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관계에서 지옥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제가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스토리 부모님한테서도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뭐 체벌도 되게 심했었고 집에서 그리고 온전한 교육을 가정에서 못 받았고요. 선생님들로부터도 큰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뭐 큰 에피소드들을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학교에서 한 게 없어요. 근데 제 왕따 시켜라.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콕 저를 집어서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애들 앞에서 반 전체에 쟤는 질 나쁜 애니까 놀지 마라. 저 그때 담배도 안 피고요. 나쁜 짓 한 거 아예 없습니다. 욕도 안 하던 애였거든요. 저는 그 인간의 괴물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이 얼마나 괴물 같은지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아빠가 나를 대하는 모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 증거도 없고 심증이건 물증이건 근거든 없어요. 근데 왜 정신병원에 안 가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내 아빠고 뭐지? 네가 왜 내 오빠지? 친오빠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오빠가 저를 지옥 끝까지 데려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앞으로 책을 쓰게 된다면 책에 실을 내용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책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 스스로의 증상이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지금은 어디 가서 손이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듣는데 제 손을 보면 저희 엄마가 기적이라고 해요. 네가 이렇게 손이 예뻐질 줄 몰랐다. 입술도 계속 할짝거리면서 빨아가지고 입술이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굉장히 못생기게 얼굴이 보여질 정도로. 안 그래도 저는 입술이 두꺼워요. 누가 봐도 막 필러 맞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안 그래도 입술이 좀 도톰한 편인데 항상 낼름거리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입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렸을 때 한이 달려라 한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은혜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입술처럼 굉장히 못생긴 느낌을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는 풍기기도 했었고 입술이 늘 부어있고 손은 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서도 해소가 안 되니까 극심한 그런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때는 밥을 아예 못 먹었어요. 그래서 꽉 마른 그런 체형으로 또 오래 살기도 했었고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폭식증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나이가 드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폭식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한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애정 결핍의 그 느낌에 시달리는 동안에 그 기간에는 새벽 그러니까 거의 아침이죠. 6시, 7시 해 뜨는 거 보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그러고 늦잠도 못 자요. 한 2-3시간 자고 눈이 떠져요.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런 모든 과도기를 직접적으로 다 겪어보고서 어떻게 애정 결핍을 해소를 할 수 있었느냐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딱 2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이 방법이면 정말 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꾸 사랑을 받는 거에 꽂혀 계시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을 하는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미치겠고, 조금만 태도가 달라져도 왜 저러지? 오만 가지의 생각을 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제가 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혹시 이런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상상과 망상을 막 더하면서, 아시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약간만 달라져도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버림받을까봐 막 버림받기 전에 내가 던져버리자, 혹은 나를 물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야지.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요. 진짜로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너무 방어적이라서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애정결핍이 이 후자 쪽이죠.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냥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이거랑은 달라요. 그냥 성향 자체가 굉장히 조폭스럽고 거칠고, 이런 사람과 자기가 다치기 싫어서 먼저 공격하는 이런 공격형,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튀어나와 버리면 굉장히 또라이 소리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라이 소리 듣기도 굉장히 좋은 게 이 애정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의 주는 값에 따라서 계속 뭔가 영향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내가 업다운이 심하게 되게끔 두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 것에 이런 주체적 입장에 집중을 해야지 상대방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없어져요. 언제까지 거기에만 매몰되고 그 관점으로만 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 예민한 반응 하나하나에 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은 사는 날, 내일은 죽는 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진짜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늘 그렇게 살아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성격이 또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하고,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하는 장르들이 많이 인생에서 파트마다 생기긴 했는데요. 원체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 약간만 눈빛이 달라졌다, 약간의 말투가 달라졌다, 이런 거에도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상대방을 또 너무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적치, 삶의 경험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을 또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성격과 저 안에 배려심이나 나이스한 점들도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켜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고쳐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근데 이게 점점 나아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이 1번을 수행을 해봤을 때요. 완벽하게. 내가 사랑해주면 되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번 지극히 사랑을 해보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싶은 대로, 크게 인생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을 다 써보자. 표현을 다 해보자. 기꺼이 해보자. 괜히 너한테 잘해줬어. 네가 그걸 받을 가치도 없는데 내가 너를 너무 잘해줬어. 그런 시점이 오더라도 그 시점이 올 것까지를 알고서 그냥 잘해줘 보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내 마음에 충실해서 내가 지금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의 너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지금의 우리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후에 있을 어떠한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시원하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나도 시원하게 사랑받고 싶다 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요. 나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난 너무 절실해. 블라인드 러브라는 미국 리얼리티 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여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 밑바닥까지도 사랑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저 사람도 그럴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다고 그 슬픔에 미친 듯이 잠겨 있다라는 거. 그 슬픔이 나를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고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 그게 애정 결핍의 좋지 않은 패단이죠. 저 사람도 바닥을 보여도 사랑해줄 사람을 원할 거야. 그럼 내가 그 바닥까지 한번 사랑해줘보지 뭐. 기꺼이 그러고 싶네? 저 사람은 그럴까?
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의 바닥까지 사랑하는 입장만을 생각하고서 내가 그래 줘 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에만 꽂혀 계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사랑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봉사활동이 뭐 마음의 힐링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가 없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아무래도 내가 마음의 안심이 안 돼요. 마음 놓고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하신다면 봉사활동을 하세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사랑을 준다라는 거에 감각을 배우고 나면 사랑받는 것에 너무 골똘해져 있는 데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애정결핍의 그 파트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다 경험을 하면 좋겠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 1번의 방법으로 가보는 건데 1번의 방법으로 가다 보면은 2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족으로부터든 이성으로부터든 동성 친구로부터든 받는 경험을 한다면 애정결핍이 사라져요. 내가 이래야만 얘는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얘는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 그걸 계속 암암리에 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식하는 것들, 무의식에조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게 싹 사라지면서 사람 앞에서 뭔가 눈치 보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뭘 하든 나쁘게 안 보고 나를 좋게 보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지옥을 꺼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마음속에 지옥을 봤어요. 내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개의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인생에 나타난다면 애정결핍 바로 해결돼요. 그래서 보통 지독한 애정결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기를 지극히 끊임없이 자기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랑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랑을 받기에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의 옆에 그 사람이 못났든 어쨌든 다 상관없대요. 그냥 그 사람이 좋대요. 그러면 그렇게 그 여자는, 그 남자는 애정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옥을 내놓는 것을 힘들어해요. 이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추잡한지를 보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면 날 떠날 거야.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최악이고 망가져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한없이 하찮게 매겨버릴 거야.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어떨지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랬어. 이 보통의 데이터를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이 보통의 데이터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 어차피 내가 또 의리되게 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 관계에서 의리돼 버리니까 애초부터 그걸 싹 치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지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상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물이 내 인생에 나타난다면 베스트고요.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살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상대방이 빰 하고 나타나줘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게 해소가 된다면 또 얻어먹는 게 있겠죠. 그치만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1번이에요. 1번으로 살다 보면 2번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거든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주체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싶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소중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아직까지 내가 여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모습마저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기간으로 보내면 돼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당장이라도 지금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으면 좋겠어.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이거에만 너무 꽂혀있지 마시고요. 사랑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대상에게든지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성숙해지는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가운데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옥을 보고도 그 지옥을, 그 불을 기꺼이 따뜻하다고 하면서 껴안으면서 지옥이 지옥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는 시점이길 바라지 맙시다, 여러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내 시점에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자꾸 지금 당장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보다 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걸로, 그걸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보내보는 걸로 우리 이렇게 한번 애정 결핍을 극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도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뒤집어 보고 옆으로 돌려도 보고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쪼개서 다 보고 하지 않으면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제 이야기가 마치 현미경으로 감정을 들여다보듯 하는 얘기처럼 들렸으면 좋겠네요.